7분 동안 실제 있었던 타임슬립 사건. 여러분은 아비코 52편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978년 1월 31일 스페인에서 발생한 이 기이한 항공 사건은 비행 중 기상 악화로 인해 빌바오 공항에 착륙할 수 없게 된 비행기가 산탄데르 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한 후 구름 속에서 7분간 정지 상태에 놓인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전자기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관제탑의 레이더에도 비행기가 멈춰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행 시간은 원래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33분이 걸렸고 승무원들은 비정상적인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매체에서 다루어졌으며 이 사건에 대한 보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을 나름 논리정연하게 종합해서 제공하였습니다. 이들은 비행기의 기계적 결함과 조종사의 판단 미스를 강조하며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내막은 어떠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비행기가 하늘에서 정지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네요.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가질 않는 사건이니 말입니다. 더욱이 그대로 멈춰선 채로 하늘에 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시간이 7분 동안이라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사건 사고가 많다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대단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사설은 이만하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비행기 기장 카를로스 범유와 부기장 안토니오 페르난데스는 발렌시아의 마니세크 공항에서 이륙한 후 기상 악화로 빌바오 공항에 착륙할 수 없자 산탄데르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들은 구름 속에서 심한 흔들림을 겪으며 모든 전자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방향표 시기와 나침반이 미친 듯이 회전하며 혼란이 가중되었고 비행기는 마치 공중에 고정된 듯 요동쳤습니다. 7분 후 그들은 구름을 벗어나 푸른 하늘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의 경험이 비정상적으로 길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를로스는 이 현상이 단순한 기상 현상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카를로스는 여러 전문가와 논의하며 그들이 경험한 구름이 렌즈 구름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기상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이후 그는 비행 중의 경험을 기록하며 이 사건을 통해 비행의 안전과 기상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아비앙코 52편 사건은 단순한 비행 경험을 넘어 자연의 신비로움을 일깨워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겪은 기이한 현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심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 1월 31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마니세크 공항에서 아비앙코 항공 52편이 이륙했습니다. 기장 카를로스 범유와 부기장 안토니오 페르난데스는 빌바오 공항으로 향하던 중 기상 악화로 인해 약 70km 떨어진 산탄데르 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비행 중 카를로스는 눈부신 렌즈형 구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그 모습에 놀란 두 조종사는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글을 착용했지만 그 순간 산탄데르 관제탑과의 통신이 끊기고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비행기는 심한 흔들림을 겪으며 모든 전자기기가 먹통이 되었고 방향표 시기와 나침반은 미친 듯이 회전했습니다. 그들은 구름 속에서의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졌음을 느꼈고 결국 7분 후에 구름을 벗어나 푸른 하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카를로스는 그들이 비행한 속도를 고려할 때 구름의 길이가 무려 70km에 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산탄데르 관제탑과의 통신이 복구되자 카를로스는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관제탑은 비행기가 구름 속에서 전혀 이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했지만 원래 15분이면 도착할 비행이 총 33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시간의 공백은 카를로스와 안토니오 그리고 관제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기의 정규적 이상으로 기록되었고 입소문을 타고 퍼졌지만
대부분은 이를 도시 전설로 여겼습니다. 이후 스페인의 초자연 현상 TV쇼 그 너머에 카를로스와 안토니오가 등장하여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기이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구름 속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기상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적인 해석이 어려워지자 초자연 현상이라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진입했던 것은 렌즈형 구름이 아닌 정체불명의 시공간 왜곡이었고, 이로 인해 비행기가 이상을 겪고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었지만 그날 하늘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은 분명했습니다. 46년 전 그날 하늘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카를로스와 안토니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미스터리한 비행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행 경험을 넘어 자연의 신비로움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현재 아비앙코 항공 52편 사건에 대한 독자와 전문가들의 견해는 여전히 다양하고 흥미로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행 경험을 넘어 초자연적 현상과 관련된 미스터리로 여겨지며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앙카 항공 52편 사건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다양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실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조종사들은 비행 중 연료 부족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제탑과의 소통에서 발생한 오해로 인해 비상 착륙을 위한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는 연료가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뉴욕 JFK 공항에 접근하게 되었고, 결국 착륙 시도 중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기술적 결함도 중요한 요소로 언급됩니다. 비행기의 연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조종사들이 연료 잔량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행기의 기계적 결함이나 시스템 오류가 사고를 초래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기상 조건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비행 경로에 있던 기상 상황이 조종사들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었고, 이는 판단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악천후 속에서의 비행은 조종사들이 연료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 운영의 문제도 지적됩니다. 아비앙카 항공은 당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이로 인해 비행 안전에 대한 투자와 교육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비앙카 항공 52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이후 항공사들이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초자연 현상 관련 프로그램에서 카를로스와 안토니오의 인터뷰가 방영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비행 사고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항공 안전 보고서와 같은 학술 자료들도 이 사건을 다루며 사고의 원인과 예방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매체들은 아비앙카 항공 52편 사건을 통해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비앙카 항공 52편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과학적 설명과 초자연적 해석이 공존하는 복잡한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건은 비행의 매력과 자연의 신비로움을 다시금 일깨워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흥미로운 주제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